활용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실 때 이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6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이게 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지수 반등이 괜찮습니다. 이 지수 반등을 어떻게 봐야 될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뭐 발표된 이 경제 지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거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일단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나왔는데 뭐 전분기 마이너스 0.9%였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개선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망치가 마이너스 0.8, 0.1% 정도 개선되는 정도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0.6% 정도 까지로 올라오는 수정치가 아직 확정치는 아니고요. 수정치가 일단 올라온 모습으로 시장에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을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 이 GDP 성장률이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던 데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기존에 1.0% 정도 발표가 됐던 수치에서 1.5%로 상향 조정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분기 물가는 1분기 8.0에서 8.4로 상승 조정이 됐고요. 2분기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0.1%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 PCE 물가 같은 경우 7.1%로 1분기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원 PCE 물가 같은 경우 5.2에서 4.4로 크게 하향됐던 모습이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게 될 PCE는 조금 더 기대를, 원래도 우리가 조금 꺾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국내 총소득,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얘기들이라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GDP라고 하는 이 부분,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부분과 국내 총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일치해야 하죠. 정상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러니까 GD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소득은 1.4%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GDP가 떨어지면서 GDI 같이 떨어질 거니까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과는 조금 결이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이게 좀 독특한 모습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진 않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주 한 주 반짝 증가를 했습니다만, 다시, 하향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자발적 실업인 경우,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이 제공되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않는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해고가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구나, 하나.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대량 해고가 분명히 지금 대형 기술 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는 건 다른 쪽으로 바로 이직을 하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발언, 어제 좀 제법 좀 많은 분들이 발언을 했어요. 이제 잭슨홀을 앞두고. 자, 먼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초강경 울트라 매파이신 분, 어제도 역시 별다른 이 변화는 없었습니다. 연내 3.75에서 4%까지는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월가 다수의 예상 수준보다 인플레이션은 아마도 훨씬 더 오래 갈 것이다. 시장이 현재 이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리스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면 저도 지금 이 부분에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최근 시장의 반등이 조금, 이게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기도 전인데 조금씩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 부분과 일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얼마나 더 올려야 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 데이터 봐야 알겠다. 데이터 후행적인 얘기를 또 했고요. 아직 올릴 여지 많고 4% 이상 올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패트릭 파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희미한 희망은 있지만 아직 희미하다. 희미하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액션을 계속 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50bp, 75bp를 당장 얘기할 수는 없고 역시 데이터 후행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라파엘 브로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 중립금리가 3%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지난 7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에 도달했다. 지금 2.25에서 2.5인데 2.5 정도가 기준금리라고 언급을 했는데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가 중립금리가 3%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 2.5% 수준이 기준금리라고 한다면 그 이상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더 올려야 되는 금리들은 나중에 다시 뱉어내야 되는 다시 내려야 되는 금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중립금리를 3%로 올린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중립금리까지도 오지 못한 거기 때문에 계속 공격적으로 올려야 하며 앞으로 그 위로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이고 내리는 양도 이후에 내년 이후에 내릴 수 있는 양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립금리를 만약에 3% 수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어제 이제 반도체 섹터 강세가 좀 진행됐던 부분이 엔비디아가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크게 밀렸었잖아요. 시간 외에서 밀렸는데 그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시장 상승 영향과 함께 반도체 섹터들이 아마 이번 분기 정도가 거의 바닥 아닐까 이번 또는 다음 분기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바닥에 대한 어떤 희망 막연한 좀 막연해 보이는데 희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반도체 섹터들이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 쪽의 급증이 조금 긍정적으로 뭐 게이밍 쪽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분간 계속 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을 데이터 센터 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란 핵 합의 관련해 가지고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 플러스 쪽에서 감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다시 언급을 했고요.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시리아 쪽에 있는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기지를 어제 미국이 공격을 했습니다. 새벽에 공격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과연 핵 합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지 영향을 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부양책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95조 정도 되는데요. 그 부양책이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일단 조금 우호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었고 미국 상장돼 있는 중국 증시들이 급등하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있는데 또 하나 더 있던 부분은 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였죠.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회계 감사 당국의 회계를 오픈하지 않는 중국 기업들 다 없애버리겠어. 상장 폐지시켜버리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중국에서 그동안 뭐 조금 우호적으로 얘기했다가 다시 또 관계가 안 좋아질 때 또 강경하게 얘기했다가 질질질 계속 지금 끌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기업들의 회계 감사 서류 및 데이터 감사를 위해서 미국의 회계 감독원이 홍콩을 방문해서 기록을 확인하는 이런 내용의
합의를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갈등 완화, 미중의 갈등 완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은 조금 더 안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12,300에서 500 요 사이 부분에서 그냥 좀 옆으로 기어주는 게 맞다. 좀 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뭐 일단 위에서 말씀드렸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인해서 어제 급등을 보여줬고요. 결국 12,500포인트 위로 훌쩍 올라서 버리는 조금 과도한 반등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PC 발표와 함께 잭슨 홀,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내일 새벽이 아니고 오늘 밤 11시입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11시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까지 예상했던 발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횡보하는 정도의 흐름,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은, 왜? 이미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 만약 시장 예상, 지금 최근에 이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의 시장 예상보다도 조금 더 매파적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일정 정도는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리 불안정한 반등, 이게 이 불안정한 반등이라고 하는 게 좀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쫙 끌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쪽의 반등이 좀 나와줘야 시장의 온기도 확산이 되고 조금 더 질적 개선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 뭐 명확하게 나온 거 없는, 이벤트 전에 불안정하게 불안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좀 수급 쏠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강보합권 출발을 했고요. 한 차례 눌림이 있었습니다만 이후 조금씩 점진적으로 저점을 좀씩 높여가는 흐름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 요 파란색을 보시면, 진한 파란색 요걸 보시면요. 여기 지금 계속해서 약간 지금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저점은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코스피 매수 전환 이후에 조금씩, 아주 더딥니다만 조금씩 매수를 지금 늘려가고 있고, 코스닥 매도는 지금 제한적인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 선물은 지금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래량 없고 거래대금 부족한 상태에서 특별한 강력한 수급 주체인 외국인들의 특별한 어떤 방향성 없는 매매에서 일부 테마주들 돌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인 거고, 오늘 지금 지수 상승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 섹터들이죠. 오늘 삼성전자 지금 상승 1% 이상 지금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1% 이상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니까 반도체 섹터의 반등이 같이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섹터의 반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다 나온 상태인 거죠. 다른 종목들 지금 오르고 있지만 일부 테마주들 도는 거 말고는 상승폭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 정말 말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방향성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밤 발표가 될 PCE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전반적으로 중립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 괜찮았던 수준에서 약간 지금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오늘 시장은 제가 이 무료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전에 어느 일정 정도 반등폭을 좀 키워준 이후에 오후장에는 관망 심리에 의해 가지고 조금 눌림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오늘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요, 일단 건설 기계 섹터들 지금 한 9시 반 정도 전후부터 시작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 뭐 이건 지금 이 중동 쪽 수주 관련한 부분도 지금 일정 정도 좀 영향을 끼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 지금 뭐 상당히 좋은 상황들 보여주고 있고, 비료, 전력, 설비, 이런 섹터들 오늘 강력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임이 같이 건설기계와 함께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태양광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시간대 대비해서 매수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SK 하이닉스, 현대차, 한화솔루션 정도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현대로템 정도밖에 눈에 띄는 종목이 없습니다. 기관들의 매매를 보게 되면요, 거의 지금 눈에 띄는 정도의 수준은 없는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한화솔루션, 세진중공업 정도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상황이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도 현대로템, 삼성전자 정도 매도가 좀 있는데 역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수를 보면 나노신소재 매수가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매도 상위 쪽에서는 뭐 스펙 쪽에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 그 외에 세림 BNG, 엔투텍 정도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초반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살짝 눌리는데요. 아마 지금 오늘 우리 시장도 지금 좀 무리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눈치 좀 봐야 될 거예요. 오후장에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더군다나 지금 이 심리적인 저항선이 2500선 지금 터치한 이후에 지금 살짝 밀리는 건데, 오후장 들어가게 되면 오늘 금요일이고 PCE도 발표가 남았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남았고,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후장으로 갈수록 일단 조금씩 수급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눈치 보기 장세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마감을 음봉으로 마감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양봉 몸통을 조금이라도 가진 양봉 마감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나와줘도 뭐 이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조금 더 레벨업 시켜가지고 한 2500선에서 2540까지 요 라인에서 놀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지금 박스권 범위는 2460에서 2540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제가 기존에 이 2410포인트까지 열어야 된다라고 요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2410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살짝 위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온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일정이라든지 향후 흐름이라든지 이 모멘텀이라든지 매크로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해서 보면 일단 지금 뭐 연일 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 밖의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장의 당분간의 박스권 흐름, 계속 추세적인 반등이 좀 나오기는 쉽지 않고요. 박스권 흐름은 2460에서 2540포인트 정도 사이에서의 박스권 흐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상이 된다. 가능하다면 2500 위에서부터 2540까지 좁은 박스권으로 조금 유지시켜 주는 것도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옆으로 기는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이 상향 돌파 가능성을 한 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오전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